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일단 어제 보내드린 방송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정정해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 메타 플랫폼즈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메타 플랫폼즈에 재직하고 계신 분이 직접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한팡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가까운 런던에서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 재직 중이라 한 가지 정정해드리자면 추가 4,000명이 아니라 3월에 발표된 레이오프를 3달에 걸쳐서 분리 시행하는 것입니다. 3월 달에는 리크루팅 쪽, 오늘 테크 쪽이 시행되었고 다음 달에 매니지먼트와 비즈니스 쪽이 시행됩니다. 라고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 밑에 보시면 손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도 같은 정보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니까 제가 좀 안심은 됩니다. 앞으로도 방송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한팡님 그리고 손영님처럼 저한테 따끔한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미준 방송은요, 저 혼자 만들어가는 방송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2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테슬라의 어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테슬라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에 논갭 EPS가 0.85가 보고됐습니다. 85센트죠. 그리고 인라인이라고 써있는 것은 시장의 예상치랑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 23.3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24.2%를 기록했고요. 자,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6천만 달러가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의 전망치를 맞추지 못한 것도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 성장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한 거죠. 24%의 성장률은요, 테슬라가 이제 매년 목표로 삼고 있는 50%에 비해서 반도 되지 못하는 수치다. 따라서 어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초라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와 있는데 441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분기를 보시면 1.42 빌리언을 만들어낸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현금 흐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카펙스를 쓰고 나서 그래도 남는 돈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번 분기에 쓴 카펙스가 2.07이었고 작년에는 1.86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카펙스가 210밀리언 정도 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한 770밀리언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지가 않죠. 따라서 마진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닝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머리만 보고서는요,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닝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콜이라는 것은요, 기업이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섹션이 어닝콜이거든요. 자, 테슬라의 섹션에 들어오셔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테슬라의 1분기 어닝콜 트랜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어제 어닝콜에서 1시간 넘게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직접 여러분들께서 그 대본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굉장히 유용한 툴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레이 콜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1시간 넘게 진행된 어닝콜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슬라이드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 어제 어닝콜에서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PPT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죠?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요,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PPT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낸셜 서머리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어제 오토모티브 레비뉴, 즉 전기차 판매에서 들어온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8%가 증가를 했고요, 에너지 쪽에서 들어온 매출은 무려 148%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매출에서는 44%가 증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전체 매출이 24%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물론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긴 하고요.
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토탈 그로스 프로핏이 있습니다. 총이익 마진이죠. 총이익 마진이라는 것은요. 전체 매출에서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직접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총이익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작년 대비 17%가 감소했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매출은 24%가 증가했는데 프로핏이 오히려 감소를 했죠. 그 얘기는 전기차의 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많은 타격을 마진이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오프닝 스피치를 했습니다. 자, 모델 Y가 지금 유럽 쪽에서는 어떤 자동차보다도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비이클이다. 전체 어떤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모델 Y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요. 픽업 차량을 제외하고는 베스트셀링 카였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가 모델 Y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닝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긴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다 한꺼번에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사를 체크하면서 그 서머리를 우리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테슬라의 어닝 결과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마진이었습니다. 자, 왜냐면 2023년 들어서 테슬라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가격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을 내렸는데 과연 테슬라의 마진, 굉장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테슬라인데요.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오퍼레이팅 마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11.4%를 찍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자, 왜냐면 한 분기 전만 해도 16%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단 3개월 만에 16%에서 11.4%까지 감소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영업마진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 자재라든지 배송, 원자재, 그리고 워런티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의 워런티를 살펴보니까요. 4년간 5만 마일까지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비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갭 그로스 마진, 총이익을 보시면요. 총이익 마진이 20%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9.1%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29.1%에서 19.3%까지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 거기에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23.8%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분기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 23.0%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시장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총이익 마진을 발표한 것이 테슬라였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 그 밖에 비즈니스의 업데이트를 살펴보면요. 2023년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50%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자, 물론 이제 매출은 아니고요. 판매되는 자동차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 1년 동안 18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50% 정도 판매 대수가 늘어도 만약에 마진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어닝콜 내용에서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요, 오프닝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이번 어닝 보고에서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은 바로 마진이었죠. 특히 이제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11.4%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는데요. 자, 이번 어닝콜을 열면서 테슬라의 CEO는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업이익은 최고 수준이다. 자, 잠시 매크로의 영향으로 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한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전달한 두 번째 긍정적인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아직까지도 테슬라는 생산 대수에 비해서 주문 대수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테슬라는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분기가 역대 최고였다. 따라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CFO가 등장합니다. Chief Financial Officer죠. 자, 이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이그제큐티브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마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진이 떨어진 이유가 단지 할인 때문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워런티 코스트를 얘기했는데요.
워런티 코스트가 원타임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잠깐 워런티 코스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마진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스틴 그리고 베를린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섰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자, 앞으로 텍사스 공장 그리고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마진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비싼 상태인데요, 2분기부터는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다음 분기부터는 테슬라의 총이익률이요 20대 중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분기만 지금 20대 밑으로 떨어져서 19% 정도의 굉장히 초라한 총이익률을 기록했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20대 중반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밖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하기를 테슬라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는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에 기대고 있는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다른 시장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역시도 빠르면 올해까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이 등장을 했는데요, 3분기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클, 저가형 전기차죠. 저가형 전기차 역시도 지금 준비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어닝콜에요,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마진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하나만 더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테슬라는요, 어닝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자동차의 가격을 인하한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다시 한번 인하하자마자 이제 어닝 결과가 발표됐고요. 어닝 결과에서 마진이 많이 감소됐죠. 따라서 두 가지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자, 올해 들어서 2023년 들어서만 6번째 지금 가격을 인하하는 셈입니다. 자, 테슬라가 가격을 미국 쪽에서 인하했다. 모델 Y, 모델 3의 가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렸는데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프로핏 마진이 줄어든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6번째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미국 쪽에서 모델 Y AWD,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의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습니다. $3,000씩 내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모델 Y의 AWD 같은 경우는 46,990달러가 됐고요. 롱레인지 는 49,990,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도 53,990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자, 모델 Y에 그치지 않고 모델 3도 인하를 했는데요. 자, 특히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RWD 같은 경우는요, 원래 가격이 41,990이었는데 이번에 39,990달러로 인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역사상 모델 3의 가격이 최초로 4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 인하의 소식이 어닝 결과와 맞물리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테슬라는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말고도 챙겨야 될 기업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트위터인데요. 자, 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요, 트위터에 관련해서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트위터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협박을 했다, 위협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했는데요. 자, 뭐라고 위협했냐면 지금 잠재적으로 로 수술할 수 있다, 고발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테슬라의 결과가 발표되는 도중에 지금 트위터의 CEO로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협박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트위터의 데이터를 지금 이용을 해서 AI를 트레인시키고 있다,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들은 지금 불법적으로 트위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들의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좋지 않은 게요, 지금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냐면 어제 마셔블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하기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트위터를 제외시키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광고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광고 플랫폼에서 트위터를 제외한다는 뉴스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 쪽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위터에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보고가 나오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ASML이 발표를 했는데요.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래서 유럽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3% 넘게 떨어졌거든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1분기 갭 EPS를 보시면 4.96 유로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0.8 유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온 거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6.7 빌리언 유로를 만들어냈는데 성장률이 무려 91%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랑 비교해서도 360 밀리언 유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이번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어닝 결과, EPS도 그렇고 매출의 결과도 굉장히 양호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 50.6%를 찍고요. 넷 인컴이 2.0 빌리언을 찍었습니다. 넷 인컴은 우리말로 순이익이죠. 자, 순이익이 2.0 빌리언을 찍었다는 것은요. 순이익 마진도 굉장히 높았겠죠. 자, 순이익 마진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2.0 나누기 전체 매출이 6.7이었잖아요. 6.7 곱하기 100 하시면요. 순이익 마진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무려 29.85%가 나왔습니다. 30% 가까운 순이익 마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는 아웃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이 지금 기대하기를 2023년 2분기 다음 분기에 매출은 6.5에서 많으면 7.0 빌리언을 찍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번 분기에 발표한 6.7보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로스 마진 역시도 50%에서 51%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났고요. 자, 그리고 ASML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전체 매출의 성장률을 25% 정도 보고 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치인 것 같은데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쿼터리 넷 부킹, 따라서 지난 한 분기 동안 들어온 예약을 얘기합니다. 자, 1분기 동안 받은 예약이 3.8 빌리언이라고 써있죠. 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한 분기 동안 매출이 6.7이었는데 지금 예약 상황을 보시면 3.8이죠. 따라서 미래에는 좋은 매출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가 아직까지도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약이 상당히 적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은요. 지금 2023년 전체적인 성장률을 25%로 발표를 했죠. 따라서 1분기의 성장률이 91%였기 때문에 나머지 분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 발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3% 넘게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닝 결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의 실적이고요. 자, TSMC는 몇 시간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0.38%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자, 1분기에 갭 EPADR, EPS랑 똑같은 거고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EPADR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달러 31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1센트를 더 만들어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매출이 문제인데요. 16.72 빌리언을 보고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억 7천만 달러가 모자른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자, 다음은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 같은 경우는 지금 56.3%를 보고 있고요.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 마진은 45.5%, 그리고 순이익 마진은 40.7%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실적이죠. 자, 하지만 TSMC가 최근에 보여줬던 마진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TSMC 페이지 가셔서 프로피터빌리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수익률에 관련된 수치가 쭉 뜨게 됩니다. 자, 가장 위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있는데요. 총이익 마진이 원래 60%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던 것이 TSMC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59%에서 56%로 떨어졌다. 따라서 3% 정도 감소를 한 거고요. 자, 다음은 순이익 마진이 지금 40.7%를 찍었는데요. 원래 TSMC의 순이익 마진은 45%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2개월에 보여줬던 마진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를 이번 분기에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1분기 동안 판매된 반도체의 그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5나노가 지금 31%를 차지하고요. 7나노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나노, 7나노를 첨단 반도체라고 부르죠. 따라서 첨단 반도체가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노수가 굉장히 작은 첨단 반도체가 많이 판매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마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생산할 수 없는 굉장히 첨단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한다면
그만큼 마진이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우리가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하루 동안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주가가요 거의 11%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닝 결과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보도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셉트 바이오 로보틱스의 주가가 떨어졌다. 자, 그 이유는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500K 클리어런스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그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프로셉트 바이오 로보틱스의 주가가 수요일 날 8%나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발표를 하기를 미국 쪽의 FDA가 이제 미국의 식약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다빈치 SP 서지칼 시스템에 승인을 해줬다. 자, 이 다빈치 SP 서지칼 시스템이 어떠한 시술을 하는 로봇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스테테토미입니다. 프로스테테토미는 뭐냐면요.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암에 필요한 시술이겠죠. 전립선 암이 어느 정도 흔한 병이냐면요. 전 세계 남성이 걸리는 암 중에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전립선 암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흔한 병이냐면요. 자, 70대 이상의 성인 남성의 경우 11명 중에 1명이 전립선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암이 바로 전립선 암인데요. 자, 거기에 대한 시술을 할 수 있는 다빈치 로봇이 이번에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뉴스는요. 아마존 관련한 소소한 소식입니다. 자, 아마존이 이번에 폭스TV랑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는 뉴스고요. 자, 폭스TV는 미국 내에서 한 4번째로 인기가 많은 TV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존.com 그리고 폭스 텔레비전 스테이션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폭스TV가 제공하고 있는 지역 뉴스가 있겠죠. 이 지역 뉴스의 컨텐츠를 아마존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폭스TV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총 17개의 지역 뉴스를 이제 아마존의 뉴스 앱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 뉴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판매하고 있는 파이어 TV 그리고 에코쇼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존이 강조를 하기를 에코쇼 유저들은 에코쇼라는 것은요. 알렉사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 기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장비를 얘기하고요. 이 에코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로컬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250개의 도시에서 300개가 넘어가는 로컬 뉴스를 접해 볼 수가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네트워크가 향상되고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마존에 관련된 소소한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4월 2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잘 마감하시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희망적인 뉴스 많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